저 봐라 저거. 어머 어떡하. 아니 왜 저렇게 될까? 굉음이 나면서 초계기가 이 방향을 틀더만 바로 제자리를 못 잡고 한 바퀴 반 바퀴 이상 꼬이더만 바로 수직 하강했어. 그때 뭔가 돌풍이 불었던지 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집에 오기로 했다고요. 엄마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저기 있냐고요.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제 오후죠.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초계기가 추락하면서 4명의 해군이 순직했습니다. 어제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는데 저희 취재진이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연을 좀 들어봤습니다. 순직한 4분 모두 20, 30대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3살 배기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라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사연 좀 몇 가지 전해주시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순직한 4명의 해군 모두 9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그러니까 25살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고 박진우 소령 이 조종사가 34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갓 했거나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생후 27개월, 그러니까 갓 3살이 된 이제 걸음마 하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이가 어려서 아빠의 이 순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가족들이 다 울고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데 어른 손잡고 분향소에 아장아장 걸어 들어와서 장난감 손에 한쪽 들고 아빠 부대에 있어, 아빠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발음도 정확하게 못하는 그 아기가 아빠를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합동 분향소 유족들이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주종사였던 고 이태훈 소령 역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비 신부가 이 예비 신랑을 잃은 마음, 그리고 가족의 아들을 잃은 마음 너무나 비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윤동규 상사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단란한 신혼생활 보내던 중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순직을 하게 된 것이고, 강신원 상사도 오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의 영정에 생일 케이크를 올리는 모습이 전해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이 4분의 순직을 추모하고 가슴 아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근무했었죠. 예,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연들이 그러면 남일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저희 후배들이잖아요. 결국은 저도 예. 이제 예전에 제가 근무한 제6 항공 전단이었는데 지금은 해군 항공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포항에 위치하고 해병대 바로 옆에 있는 부대인데 제가 마지막 전역 7년을 근무하고 전역하는 마지막 부대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P3기 처음 도입될 1995년도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입하는 장면을 직접 봤고요. 저희 해군 조종사들이 직접 미국에 건너가 직접 그걸 운전하고 왔었어요. P3기 8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이제 대잠 초계기잖아요. 잠수함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전에 헬기가 있었습니다. 링스 헬기라고 하는 헬기들이 주로 잠수함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처음 P3가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도 최고의 기술로 잠수함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최신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30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박진우 중령 얘기를 들으면 제가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그 추락한 곳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680여 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걸 직접 봤던 이제 승마장이 그 옆에 있는데 승마장에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승마장 쪽으로 떨어지면 그 주위에도 민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떨어지는 비행기에 떨어지는 지점이 거기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박진우 중령이 그 조종관을 잡고 얼마 주민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그분들의 희생이 정말 고귀한 희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최 교수님 모습이었습니다. 예, 해군 초계기의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비행기가 지금 활주로에서 날아올랐죠. 초계기가 날아올랐고 일정 높이에 다다르자 지금 우측으로 돕니다.
여기까지 예상된 루트인데 이렇게 우측으로 돌면서 날아가다가요. 활주로에서 날아서 우측으로 돌며 날아가다가 갑자기 기체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종이 비행기가 떨어지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야산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지 불과 10여 초 만에 저렇게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을 해버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 관계자들도 그렇고 항공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사고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상당히 노후화된 기종이기는 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기종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비상 착륙, 글라이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조종사들이 평소에 그런 훈련도 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조종사는 무려 1,7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불과 1분 전까지 교신한 기록에서도 비상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1분 동안 기체가 이 조종사도 부조종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엔진 계통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을 네.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고 모습 자체도 그렇고 사고 기종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조종사들의 이력을 봤을 때도 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원인을 밝히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